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학년 수능특강 영어 12강 글의 흐름과 무관한 문장 찾기의 지문인데 오늘은 1번과 2번을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무관한 문장 찾기는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오답률이 많지 않은 그 정답률이 높은 그러한 지문들이 되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간접 연계에서 나올 수 있는 지문들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보시도록 하세요. 자, 일단은 1번은 과학 지식에 대한 접근법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을 소재로 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이성에 근거한 보편적인 가치를 강조하던 그런 시대에는 세계관, 굉장히 큰 규모의 그러한 거대 서사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러한 과학적인 접근법을 했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 그 지식에 접근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바뀌면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기술과 과학적 발견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도 변할 수 없는 명백한 그러한 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변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습니다. 자, 진행을 하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흐름과 관련이 없는 문장이죠. As scientific knowledge has substantially 하면은 상당하게 실질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expanded 하면 여기까지 부사절이죠. 자, 과학적 지식이 substantially 하면 실질적으로 상당하게 확대되면서 our approach to knowledge 하면 이렇게 되죠. 지식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 approach to입니다. 항상 무엇에 대한 우리의 접근이 may have changed 변화됐을지도 바뀌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 무슨 얘기냐면 the early naive belief in undeniable truths 하면 deny가 부인하다니까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진리죠. 명백한 진리에 대한 초창기의 그런 순진한 믿음들이 자, 여기 굉장히 좋은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give way to 하면 자, 적어 놓으세요. 뭐뭇에 굴복하다, 지다 이런 개념이죠. 뭐뭇에 자리를 내주다 이렇게 자리를 내주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 다음에 양보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의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초기의 순진한 믿음이 이제는 have given way to 무엇에 자리를 내주게 되었다. 무엇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지식에 대한 contextualization 하면 context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맥락이란 개념이야. 또 상황, 환경이란 개념도 있지만 그래서 이걸로 지식의 맥락화로 바뀌게 되었다. 자, 지식의 맥락화하면은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지식이 다 이것저것 연결되어 있다. 지식은 여러 현상들과 관계들을 또 인식하고 그러면서 이제 적극적이고 어떤 하나의 여러 연결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개입이 또 필요하고 해석이 필요하고 그죠? 그런 것 없이는 사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지식이기 때문에 지식의 맥락화라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얽혀 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자, 그러면 초기에는 이렇게 확실한 진리에 대한 초기에 이러한 순진한 믿음이 이제는 지식의 맥락화로 바뀌게 되었다. 거기에 자리를 내주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지식의 맥락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자, 극적으로 expressed 표현되어진 지식의 맥락화라는 얘기야. As the end of a grand narrative 하면 서사죠. 이야기하는 거, 웅대한 서사의 종말이라고 극적으로 표현되어진 그런 지식의 맥락화죠. 자, 이 부분이 좀 많이 어려울 텐데 여기는 이제 쉽게 말해서 which was가 생략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관계되면서 비동사 생략하게 되니까.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과거에는 큰 틀에서 어떤 지식 체계를 전달하고 그것은 불변의 진리처럼 여겨졌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거대한 서사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교재에도 설명에도 나와 있지만 거대 서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총체적이고 그죠? 어떤 세계관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큰 틀에서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근데 그렇게 표현되었던 그런 거대 서사의 종말이라고 극적으로 표현되어진 그런 지식의 맥락화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굉장히 보편적인 가치를 강조했던 그런 커다란 틀에서의 총체적인 그런 과학적 지식의 세계였다고 하면은 지금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사소한 그런
미시서사의 어떤 의미가 좀 더 강해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나타나 있다. 그러니 어디에? In the changing approach toward expert knowledge 하면 전문 지식에 대한 뭐뭇에 대한 뭐뭇에 향한 이런 얘기죠. 접근법의 변화에 있어서 굉장히 두드러지게 잘 분명히 나타나 있다. 그런 얘기야. from에서 to로 이렇게 돼 있죠. For trust in the skills of expert, 전문가의 기술에 대한 완전한 신뢰로부터 그런 얘기야. 자, 과거에는 전문가의 기술, 즉 과학자들의 지식에 대한 완전한 신뢰로부터 이제는 reserved 하면 유보된, 보류된 이런 뜻이죠. 자, 그러니까 보류되고 유보됐다는 얘기는 제한적인 신뢰로 이렇게 전문 지식에 대한 접근법이 변화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분명히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여기서 위치는 바로 그렇게 제한적인 신뢰, 보류된 신뢰를 가리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과거에는 과학자들에게 모든 것을 맡겼는데 지금은 higher burden of judgment, 아주 굉장히 높은 수준의 많은 판단에 대한 부담을 플레이스, 놓다니까 쉬운 거죠. 누구에게? 개인이나 사회에게 이렇게 상당히 높은 수준의 판단에 대한 부담을 개인이나 사회에게 씌우게 됐던, 짐을 지우게 됐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a major shift from science to research 하면, 자, 과학이라고 하는 것에서 자, 연구로의 이러한 커다란 변화는 이런 얘기야. 자, 연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야? 연구는 과학적 과정을 뜻하죠. 그죠? 이 과정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과학적 이론이 성립되는 거니까. 과학이라는 것은 그 지식 자체를 우리가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과학으로부터의 불변의 진리라고 하는 과학으로부터의 변화가 가능한 어떤 과학적 과정인 연구의 이러한 변화는 자, 확인될 수 있다. 그러니 어디에서? In the production of scientific knowledge 하면 과학적 지식의 생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학 지식의 생산이라는 것은 과학적 지식으로 만들어진 나온 그런 부산물 속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과학적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오형식 구문이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자, 여기 보면은 to develop, 그 다음에 to solve, and to make 전부 다 이제 to가 빠져 있는 형태예요. 목적격 보호로 다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과학적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도록 하고, 실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informed 하면 정보에 입각한 이런 뜻이니까 많은 지식을 가진 어떤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도록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 과학적 지식의 효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근데 그것도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자, 그 다음에 좀 글의 흐름이 좀 맞지가 않죠. 그 다음에 according to the shift 하면 이러한 변화에 따르면, 자, 여기서 보면 여기서 커다란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고, 자, 이렇게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따르면 글의 흐름이 이렇게 연결되어야 되겠죠. 지식은 become less final, 덜 최종적인 것이 되어버렸다. 이제는 과학은 과거의 불변의 진리처럼 부인할 수 없는 진리처럼 여겨졌었는데, 여기 undeniable truth로 여겨졌었는데, 자, 이러한 변화가 과학에서의 연구로의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지식이라는 것이 이제 최종적인 결과가 아니고, more open to change, 변화에 활짝 열려져 있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바뀌게 된 거죠. 과학은 was associated with, 뭐뭐가 관련되어 있다. 확실성, 그 다음에 콜린스 하면 어떤 냉정함 같은 거죠. aloofness 하면 초연함이니까 관심이 없는 거죠. 냉담함, 그 다음에 초연함이라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이 과학적 사실은 진리야. 거들떠도 안 본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객관성, 그 다음에 거리감, 그 다음에 필연성, 이러한 것과 관련이 돼 있다. 그러나 연구라고 하는 과학적 과정은 대조적으로 uncertain, 불확실하고 open-minded 하면은 계속 변할 수 있는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한 이런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구는 불확실하고 변경이 가능하고, 자, 무엇에 몰두한다 이런 얘기야. 많은 아주 하찮은 문제, 어떤 문제냐면 돈, 그 다음에 수단, 그죠? 그 다음에 노하우와 같은 어떻게 보면 좀 잘 자란 이런 일들이야. 이러한 하찮은 문제에도 몰두하였던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과 연구에 대한 정의를 설명해 주고 있고, 이 글은 전체적으로 이제 새로운 기술 과학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많이 발생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도 시대에 따라서 변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글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5번에서는 과학적 지식인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우리가 뭘 하는 걸 가능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과학적 효용성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과학과 지식을 비교해서 과학에서 지식으로, 과학에서 연구로의 변화 과정을 다양한 접근법으로 인해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내용과는 관련이 없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은 뭐 크게는 어렵지 않지만 1번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문학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죠. 여기서는 이게 여행문학과 국가적 정체성의 어떤 연관성에 대한 이야기를 소재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행문학이 이 글의 소재가 되는데, 여기서 보면 여행문학이 이 글의 소재가 됩니다. 그래서 여행문학은 결국 여러 곳을 옮겨 다니고 여행하는 도중에 겪게 되는 사건, 또 뭐 이때 받은 인상이라든가 이런 거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때로는 목숨도 위협을 무릅쓰는, 그지? 그렇게 하면서 기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여행문학의 특징은 뭐냐면 사실성이 굉장히 강하다. 그죠? 사실성이 강하기 때문에 좀 더 허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신화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 글에서는 바다 개척 과정에서의 네덜란드인들의 겪은 시련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황석영 작가의 3% 가는 길이 대표적인 여행문학의 대표적 작품이라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The early modern readers of a travel account. account라는 단어 여러분들 잘 알아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은행 계좌나 뭐 SNS 계정이라든가 그런 뜻도 있고 범죄 혐의란 뜻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쓰이는 뜻은 이제 어떤 이야기 설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행에 대한 설명에 대한, 자, 초기의 현대 독자들은 were likely to 뭐뭐 할 것 같다 그런 얘기죠. 자, description 묘사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많았다 그런 얘기죠.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민족이나 장소들에 대한, 그러나 그런 얘기야. 이게 바로 이제 일반적인 여행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행 문학은 역사적으로 has served to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하죠. 뭐뭐 도움이 되다, 뭐뭐 하는데 도움이 되다 이런 뜻이야. serve to 하면 뭐뭐 하는데 도움이 되다. serve to 중요한 단어예요. 자, 여러분들 알고 있는 serve as는 뭐뭐로서의 역할을 하다 이런 얘기죠. 이거는 역할을 하다 이런 뜻이고, 이건 도움이 되다 이런 뜻입니다. serve란 단어 굉장히 잘 알아놓으세요. 자, promote 도모하다, 촉진하다 이런 얘기죠. 자, 민족적, 자, 국가의 또는 인종적, 종교적, 그 다음 문화적인 정체성을 促진시키는데, 그죠? 또한 역사적으로도 도움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행 문학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시먼스키 말하는 이 사람은 has suggested, 제안했다. The struggle to control the sea.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바다를 통제하려는 그러한 고군분투, 노력은 이런 얘기죠. 중요한 측면이었다는 얘기야. 자, 이 말은 그 당시에 새롭게 떠오르는, 부상하고 있는 네덜란드, 더치는 네덜란드이죠. 네덜란드의 어떤 정체성의 중요한 측면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바다를 통제하려는 것이 그 당시에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그 당시에 뭐 스페인, 벨기에 등등, 뭐 네덜란드 등등 이 국가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이렇게 같이 그 바다를 놓고서 이제 치열하게 싸움을 벌이고 서로 뭐 투쟁도 하고 그랬던 시기였겠죠. 그러면 그 당시에 이렇게 새롭게 부상하는 네덜란드, 그 당시에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시기 17세기로 되어 있는데, 17세기는 네덜란드가 이제 바다를 어느 정도 장악을 해서 굉장히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새롭게 떠오르고 있었던 네덜란드의 정체성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측면이었다라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뭐 바로 여기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네덜란드 정체성이라는 것은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어떤 정체성이면 얻어진 정체성이죠. 무엇을 통해서, 자, 변화를 트랜스포머티브 하면 변화를 가져오시는,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뜻이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오딜 하면 시련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굉장히 바다에서 악정고투하면서 얻어진, 그죠? 그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얻어진 그런 하나의 정체성이다.
그래서 바다를 장악하면서 이제 네덜란드가 굉장히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그런 17세기 시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stories 이것이 주어가 되겠죠? 이게 주어가 되겠고 describing Dutch man 하면 네덜란드인을 자 묘사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어떠한 네덜란드인이라면 preserve 하면 이것도 참고로 적용. 여기는 persevere 이렇게 되어 있죠. 잠깐만요. 지우도록 할게요. 자, preserve가 있고 영어에는 preserve 그죠? 보존하다가 있고 그 다음에 persevere 이렇게 있죠. persevere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인내하다 이런 뜻이에요. 참아내다 이런 의미. preserve는 보존하다 여러분들 알고 있겠죠? preserve 보존하다가 persevere 하면은 인내하다 아주 굉장히 고생을 하다 이런 의미야. in the face of는 두 가지 뜻이 있어. 첫 번째는 뭐뭐에 직면하여, 두 번째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 두 번째 뜻도 수능 독해에서 많이 나오니까 잘 알아놓고 엄청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해서 굉장히 인내하고 참고 있는 네덜란드인들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까지 이게 주어고 동사는 gave가 되겠죠. 네덜란드인들에게 something similar to 하면 뭐뭐가 유사한 어떠한 것을 제공해 주었다 하는 이야. similar to죠. 뭐뭐가 유사한. 역사적 서사와 유사한 어떠한 것을 제공해 주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역사적 서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좀 알 필요가 있겠지. 자 그것은 바로 형성을 했다는 이야. 본질을 무엇의 본질을 형성했어? 이트는 가주어 투가 진주어니까 17세기에 네덜란드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했는지에 대한 본질을 형성했던 영웅적인 서사와 유사한 어떠한 것을 네덜란드인들에게 제공해 주게 되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해서 그걸 견디는 네덜란드인들을 묘사하는 이러한 자, 여행 문학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결국 그 이야기들은 네덜란드 모든 국민들에게 영웅적인 서사와 유사한 어떠한 것을 제공해 주었다는 이야. 그러면 영웅적인 서사라고 하는 것은 17세기에 네덜란드가 바다를 장악하면서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서 네덜란드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어떤 본질을 형성하게 된 거야. 이게 바로 이 글에서 나와 있는 네덜란드인들의 어떤 자 국가적, 종교적, 문화적인 어떤 정체성 그걸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자체가 결국에는 이 자체가 아이덴티티를 얘기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인들의 아이덴티티는 17세기에 네덜란드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 있는지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에 대한 본질을 잘 형성했던 영웅적인 서사적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겠죠. 그것과 유사한 어떠한 것을 네덜란드인들에게 제공해 주게 되었다. 굉장한 자부심과 정체성을 제공해 주었다는 얘기야. 이러한 이야기들이 어떠한 이야기들이 자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하여 아주 persevering 아주 굉장히 인내하고 어려움을 잘 참아내고 있는 네덜란드인들을 묘사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여기서 preserving은 in the face of 이렇게 해서 preserving은 네덜란드인들이 이렇게 인내하고 있는 거고 네덜란드인들 꾸며주는 분사고 현재 분사고 그 다음에 이 네덜란드인들을 describe이라는 분사가 또한 목적어로 취하면서 그 스토리를 꾸며주고 있는 그런 문장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다시 한번 좀 볼게요. 문장이 좀 복잡하니까 좀 영어로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면 자, 이야기죠. 어떠한 이야기냐면 네덜란드인들을 묘사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어떠한 네덜란드인들이야. 자, 여러 가지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해서 인내하는 네덜란드인들을 묘사하는 이야기들이죠. 이러한 이야기들은 결국 네덜란드인들에게 영웅적인 서사와 유사한 어떠한 것을 제공해 주었다는 이야. 그리고 영웅적인 서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 무엇을 형성했냐면 자 네덜란드인이 17세기에 네덜란드인이라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했는지에 대한 그러한 본질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겠죠. 그 본질을 형성했던 영웅적인 서사와 유사한 어떠한 것을 제공해 주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자 through stories like those도 스토리를 받는 거야. presented those 꾸며주죠. 자, 여행 문학에서 제시된 그러한 이야기와 같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런 얘기죠. 자, 네덜란드인들은 자, 자기 자신을
묘사했다는 얘기죠. by ing 뭐뭐함으로써 자 어떠한 일종의 영웅적인 신화를 만들어냄으로써.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영웅적인 신화이긴 한데 일반적인 신화와는 다른 거야. 이것은 여행 문학은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사실성이 짙은 거고 어떠한 유형의 영웅적인 신화라고 하는 것은 신화는 원래 좀 허구가 좀 강하잖아.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떠한 유형의 영웅적인 신화를 만들어내는데 이 신화는 자 바로 여행담을 통해서 여행담이 아니라 여행문학을 통해서 사실적으로 묘사한 신화와 같은 그라운드의 대단한 파괴력을 갖는 그러한 그 여행 문학 같은 걸 만들어냈고 그것으로 인해서 영웅적 신화도 또한 만들어냄으로써 스스로를 표현하게 되었다는 얘기야.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야. 대단한 영웅적인 그런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게 되면 여행 문학은 has been associated with 자 그러면 뭐뭐가 연관되어져 왔다 그러냐. construction of utopia의 건설과 연관되어져 왔고 이 유토피아는 were founded on이야. 뭐뭇을 토대로 하다 그런 얘기죠. idea of unknown land 미지의 세계에 대한 생각을 바탕으로 한 그런 유토피아의 건설과 연관되어졌다. 여기선 여행문학이 어떤 유토피아 이상향 건설과 관련 있는 것은 그래 흐름과 전혀 관련이 없죠. 여기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네덜란드인들의 어떤 시련을 바탕으로 한 여행 문학이 결국 신화와 같이 네덜란드인들에게 대단한 자부심과 정체성을 제공해 주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was a myth, 신화긴 신화라는 얘기야. 다운표가 찍혀있죠. 신화는 신화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허구가 담겨있는 신화는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신화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 영어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연결되게 돼 있어. popular concept, 대중들의 어떤 생각이죠. 개념. 한 사람과 사물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의 의미에서의 이런 뭐뭐의 의미에서 이런 뜻이죠. 뭐뭐의 관점에서 이렇게 봐도 돼. 한 개인과 사물에 대한 그러한 물건에 대한 대중들의 어떤 인식의 관점에서의 신화였다. 그러니까 허구가 담겨있는 신화가 아니라 대중들의 한 사람과 사물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이 담겨있는 인식의 관점에서의 신화라는 얘기야. 사실적인 신화라는 얘기지.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내용이야. 자, 그리고 그것은 자, 여기에서 이 개념은 바로 뭐냐면 신화는 이 신화를 받을 수도 있겠죠. 과장하고 또는 이상화시키는 거야, 사실을. 자, 요게 이제 실제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 빈칸에. 자, 사실은 사실인데 사실을 좀 더 과장하고 이상화시켰던, 그죠? 그러한 신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뭐뭐 하기보다는 완전히 허구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그래서, 자, 이글 전체를 완전하게 잘 이해하고 있다고 치면은 이 더 트루스가 빈칸으로 문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대중들의 인식,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빈칸의 문제가 되겠고, 그래서 이 글을 잘 이해하려면 그냥 내용의 해석이 주안점을 두면 안 되고,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신화라고 하는 의미와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는 의미와 영웅적인 서사담,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글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로운 그런 이야기이긴 합니다. 내용은 쉽지만 좀 더 자세히 깊이 있게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여행담을 통해서 여행담이 아니라 여행문학을 통해서 이들의 정체성을 고취시키는 데 일조를 한 거야. 자, 다시 한번 하면, 자, 여행담은 결국 네덜란드인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고취시키게 되겠죠. 그러면서 일종의 신화와 같은, 그죠?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됐다는 얘기야. 신화와 같은데, 신화는 허구가 강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신화는 여행담을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성에 가깝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신화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신화는 신화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래서 따옴표가 찍혀 있는 거야. 따옴표가 찍혀 있다. 문장 속에서 의미로 파악해라 이런 뜻이야. 그래서 한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 어우, 저 사람은 영웅이야. 우리를 살렸어. 바다를 제압했어. 뭐 이런 식의 어떤, 그지? 그러한 대중들의 어떤 인식의 관점에서의 신화다. 이런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허구성은 없고 허구라기보다는 진실을 좀 더 과장되고 이상화시킨 그러한 허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에서는 4번이 글의 흐름과 관련이 없는 그런 지문이 되겠습니다.